부모님께 연인을 소개하는 날, 연인이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창문만 열어서 인사 한마디에 고개만 까딱했다면 여러분은 어떠셨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 F는 이런 일을 실제로 겪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부모님께 소개해드렸지만 오히려 관계까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사례 F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례 F가 놓친 자신만의 숨겨진 감정, 그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례 F는 30대 초반, 눈에 띄지 않는 무난한 여성입니다. 남자친구는 30대 후반으로 사회성이나 연애 경험은 좀 부족하지만 온순한 사람이죠. F는 결혼 생각은 아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엄마에게 남자친구를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첫 만남은 남자친구 차 안에서 시작됐어요. 남자친구가 차를 끌고 와 F와 F의 엄마를 픽업하러 온 상황. 남자친구는 도로 한켠에 차를 세웠습니다.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냥 창문 너머로 대충 고개만 까딱하며 인사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는 운전석, 엄마는 뒷좌석, F는 엄마 옆자리에 앉았고 불편한 자리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누구의 문제로 보이시나요? 첫 만남 이후 F는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계속 생각했어요. 내려서 인사하는 게 예의 아닌가? 차가 오가는 통로길이라 그랬던 건가? 근데 두 번째 만남도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차에서 내리지 않았고 창문 너머로 성의 없게 느껴지는 인사. F의 실망은 점점 쌓여갔죠. 결국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F는 터뜨렸습니다. 남자친구의 대답은 긴장해서 몰랐다였습니다. F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의 무신경함은 분명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입장에선 안 그래도 어색한데 의전하듯 픽업까지 해야 되나 싶었을 수도 있죠. 또 자리가 자리인 만큼 엄마의 체면을 지키고 어색할 남자친구를 배려해서 F가 엄마를 모시고 약속 장소로 가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남자친구가 인사드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못한 사례 F의 문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F 자신의 감정입니다. 진짜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애초에 결혼 생각이 없다는 F는 이 남자를 정말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현실적인 조건에 타협한 선택이었을까요? 우리는 엄마의 눈에 자신의 연인이 마음에 들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엄마 옆에 앉아 남자를 채점하듯 지켜보던 사례 F의 태도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사례 F는 결혼 자체는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상대가 눈에 차지 않았던 사례 F의 명확하지 않은 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죠. 남자친구의 적극성과 자신을 대신해 선택과 결정을 해줄 믿을 만한 엄마를 앞세워 자신의 결정을 남들에게 맡겨놓은 마치 등 떠밀릴 준비를 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불확실함을 떠넘기고 싶은 심리였을까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결과가 안 좋았을 때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릴 것인가가 이미 무의식적으로 계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에겐 자신의 선택을 미루고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욕심에 대한 죄책감은 연인에게 밀어버렸습니다. 이는 곧 자기 분화 부족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관계에서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판단과 선택을 빌려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그런 선택은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오든 책임이 애매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우리의 삶은 누군가의 탓으로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탓할 수 있는 그 누군가는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도 없죠. 실제로 그게 누구 탓이든 자기 분화가 부족하면 결국 남의 탓으로 억울하게 붕괴된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내가 대신 수습하며 살아가야 하는 지옥을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누군가를 보여주고 누군가의 판단을 빌려 내 선택을 밀어붙여 본 적이 있으셨나요? 관계에서 진짜 중요한 건 내 감정의 주인을 나로 두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감정의 연구 결과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